네, 안녕하세요. 애플 디벨로퍼 아카데미 1기 멘티인 박종호라고 하고 닉네임은 호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제 오늘 주제는 이제 프로토콜과 썸 그리고 애니에 대한 고찰이라고 작성하긴 했는데 사실 뭐 그렇게 깊은 내용까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다들 이제 스위프트 UI에서 개발을 할 때 썸 뷰에 대해서 솔직히 제가 처음에 개발할 때는 좀 모르고 그냥 막 작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 주제를 들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차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프로토콜이라는 게 사실 저희가 다양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나온 개념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먼저 처음에 프로토콜 다양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프로토콜, 그리고 그 다음에는 프로토콜의 제네릭이라고 불리는 이제 타입 매개 변수인 associated type과 그리고 sum, 그리고 마지막으로 any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이 프레젠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양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이 다양성이란 이제 사전적인 의미에 따르면 하나의 객체에 여러 가지 타입을 대입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말로 하면은 솔직히 이해가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예제 코드를 이용해서 한번 구현한 것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다음과 같은 코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먼저 제일 위에 동물이라는 슈퍼 클래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에는 이 동물을 상속하는 이제 말과 고양이라는 구체 클래스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맨 밑에는 저 동물이라는 타입을 지역 변수로 선언해서 사용하는 코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지역 변수를 보시면 우선 동물이라는 타입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저 동물이 저희가 제일 위에 선언한 슈퍼 클래스 타입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아래 저 위에 주입하는 것과 또 아래에 바꾸는 것을 보시면 말과 고양이라는 동물 타입이 아닌데 어쨌든 상속을 해서 이 말과 고양이라는 타입도 저희가 저 동물 타입이라는 지역 변수에 넣을 수가 있어요. 즉 하나의 타입이지만 여러 가지 구체 타입을 저희가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코드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이 애니멀 지역 변수가 저 맨 밑에 보이시는 애니멀 지역 변수가 이제 컴파일 타임, 즉 코드 레벨에서는 이제 동물이라는 프로토콜 타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런 타입에는 동물을 상속하는 말 아니면 고양이 타입과 같이 구체적인 인스턴스를 주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컴파일 타임에서의 의존성과 런 타임에서의 의존성이 다른 게 이제 객체 지향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동물 타입에 저희가 먹기라는 함수를 구현을 했었죠. 그래서 컴파일러가 동물 타입에 먹기라는 함수가 무조건 있구나 라고 보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 동물을 상속하는 어떤 타입을 넣어도 여기에는 먹기라는 함수가 있겠구나 하고 저 먹기라는 함수를 호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말을 넣었을 때는 이제 말에 먹기 구현 코드가 출력이 되고, 이제 고양이를 넣었을 때는 고양이의 먹기 구현 코드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양성을 상속으로 구현한 예제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다양성을 구현하는 또 다른 방법인 이제 스위프트의 프로토콜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인터페이스라는 개념에 익숙하실 수가 있어요. 다른 언어들에서는 인터페이스라고 불리는데 이게 스위프트에서는 프로토콜이라는 네이밍을 한 것 같더라고요. 좀 더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이제 그래서 프로토콜의 정의에 대해서 찾아보면 위와 같이 나오거든요. 근데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이제
프로토콜은 어떤 설계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설계도에는 이 프로토콜을 채택하는 타입들이 어떤 프로퍼티를 가지는가, 아니면 어떤 함수를 구현해야 하는가를 이렇게 저희가 프로토콜에 정의를 할 수 있고, 그러면 해당 프로토콜을 채택한 타입은 무조건 그런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된다 라는 뜻으로 나온 게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까 상속으로 구현한 다형성을 프로토콜로 한번 리팩토링을 해봤어요. 그래서 보시면 맨 위에는 이제 프로토콜 동물, 아까는 클래스였죠. 슈퍼 클래스였죠. 동물이라는 슈퍼 클래스였는데 이거를 프로토콜로 바꿨고요. 그리고 이 동물이라는 타입에는 무조건 동물의 이름이라는 프로퍼티가 존재할 것이다. 그리고 또 동물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먹다라는 함수가 무조건 존재할 것이다 라는 요구사항을 줬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말과 고양이는 동물이란 프로토콜을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저 요구사항들을 만족해야 된다, 구현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게 있는데, 이제 아까 클래스는 상속으로 다양성을 구현할 수 있다 했는데 사실 상속이란 게 클래스에서밖에 안 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프로토콜을 사용하면 스트럭트에서도 이렇게 다양성을 구현할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하고, 이게 지금 약간 오류가 난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말과 또한 이제 하나의 타입이 여러 가지 프로토콜을 채택할 수 있다라는 또 다른 특징인데, 이거는 이제 이후에 보여드릴 설명을 보시면 한번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토콜이라는 인터페이스의 또 다른 장점인데, 상속이 가지는 고질적인 문제점을 좀 해결할 수 있다고 적어놨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뭐 복잡한 개념일 수도 있는데, 우선 상속을 이용해서 저희가 뭐 동물이라는 그런 슈퍼 클래스가 있는데, 뭐 날 수 있는 동물 아니면은 고기를 먹는 동물, 이런 좀 구체적인 요구 사항도 구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은 그 하나하나의 경우에 대한 또 다른 자식 클래스를 계속해서 추가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상속의 경우는 이제 조합의 폭발이라고 좀 자식 클래스가 굉장히 많아질 수 있다는 장점인데, 근데 이거를 프로토콜로 하면 합성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좀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상속보다는 보통 프로토콜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인터넷에서 좀 자세히 공부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잠깐, 이거 연결이 유실돼가지고. 네. 잠시만, 사고가 조금 있는 것 같네요. 여기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아까 프로토콜이 이 다양성을 구현할 수 있는 하나의 또 다른 방법이다라고 소개를 했고, 이번에는 프로토콜에서 이제 제네릭과 같이 타입 매개 변수 역할을 할 수 있는 어소시에이티드 타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저희가 이제 흔히 사용하는 어레이라는 그 컬렉션이 있죠. 이게 사실 컬렉션이 프로토콜로 선언이 돼 있는데, 저기 보시면 컬렉션 옆에 또 시퀀스라는 또 단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 시퀀스도 사실 프로토콜이고, 그래서 하나의 프로토콜이 다른 프로토콜을 이렇게 채택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토콜을, 하나의 타입 여러 가지 프로토콜을 채택할 수 있다라는 거를 여기서 한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컬렉션에 저 어소시에이티드 타입이라는 저 두 가지 프로퍼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어소시에이티드 타입은 제네릭과 마찬가지로 타입 파라미터의 역할을 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희가 어레이를 한번 구현을 직접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int나 스트링 그리고 불량 같이 스위프트에는 엄청나게 많은 타입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어레이를 구현해야 된다고 치면
작성해야 되는 코드의 양이 엄청 많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어레이에 담기는 타입은 그냥 하나의 매개 변수로 선언을 해놓고 그 매개 변수가 어떤 것이 오든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제 타입 매개 변수는 이 타입을 진짜 매개 변수처럼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associated 타입은 이 프로토콜을 구현하는 타입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즉 이 레벨에서는 아직까지 정확히 어떤 구체 타입인지는 결정이 되지 않았는데 프로토콜을 어떤 타입이 구현한다 하면 그 타입에 의해서 이제 이 associated 타입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associated 타입 말하기가 좀 굉장히 어려워서 앞으로 그냥 연관 타입이라고 한번 소개를 할게요. 네. 이제 스위프트 컬렉션이라는 게 이제 다물 원소인 엘리먼트와 엘리먼트의 위치를 나타내는 인덱스를 이제 연관 타입으로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int나 스트링 아니면 불리언 혹은 저희가 직접 구현하는 커스텀 타입들도 직접 어레이에 다 넣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배열을 한번 선언을 해봤는데 아까 저희가 프로토콜로 선언한 동물이라는 타입에 대한 배열이죠. 그래서 이 동물이라는 어레이에서 저 엘리먼트라는 연관 타입은 이제 동물이라는 타입으로 대체되고 인덱스는 사실 어레이에는 인덱스를 int 타입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냥 int 타입으로 대체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저희가 한번 연관 타입을 직접 사용해 볼 건데 이전에는 이렇게 말이 당근을 먹고 고양이가 추를 먹는다고 직접 이렇게 구현부에 적어 놨었는데 사실 동물이 이 한 가지 음식만 먹는 건 아니잖아요. 얘를 또 좀 자유롭게 먹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동물이 어떤 사료를 먹는지를 한번 연관 타입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자, 동물 아까 프로토콜과 거의 똑같은데 이번에는 저 사료라는 연관 타입을 저희가 선언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저 사료는 어떤 구체적인 타입에 의해서 대체될 거기 때문에 밑에 먹는 사료라는 저 연관 타입을 가지는 새로운 프로퍼티 요구사항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 네, 이제 됐네요. 사료는 이제 저 사료가 사실 어떤 구체적인 타입에 의해서 대체돼야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추루와 당근이라는 그런 사료들을 이렇게 직접 스트럭트로 구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말이라는 동물 프로토콜을 채택하는 이 말이라는 구체 타입에 또 이제 요구사항에 맞게 수정을 해봤는데 여기 보시면 먹는 사료라는 요구사항에 프로퍼티 요구사항에 당근이라는 저 스트럭트 구체 타입을 넣었고 그리고 먹다라는 함수 자체도 바로 당근이라는 문자열을 프린트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저 연관 타입으로는 먹는 사료라는 타입을 프린트하도록 수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말이 말이 당근만 아까 연관 타입으로 어떤 타입도 올 수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코드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제 저희가 만약에 타이어라는 타입을 하나 선언하고 그 타이어라는 타입을 저 말에 넣어도 그 코드가 성립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솔직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이걸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연결이 잘 안 돼가지고 진행이 잘 안 되네요. 또 이제 사실 사료라는 타입이 저 연관 타입이 어떤 프로퍼티 혹은 어떤 함수를 가질지 저희뿐만 아니라 컴파일러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 스트링 인터폴레이션으로 이제 이름과 먹는 사료라는 프로퍼티를 프린트를 하는데
사실 먹는 사료에 어떤 유의미한 정보가 있으면은 그거를 출력하는 게 훨씬 나은 코드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료라는 프로토콜 타입을 하나 또 선언을 해봤어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사료라는 프로토콜이 있고, 이 먹을 수 있는 사료에는 또 이제 이름과 유통기한이라는 프로퍼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먹을 수 있는 사료라는 프로토콜을 정의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루와 당근을 저 프로토콜을 채택하게 수정을 해봤어요. 그래서 추루의 이름은 진짜 맛없는 추루고, 이제 또 당근의 이름은 뭐 유기농 당근, 저런 식으로 이제 먹을 사료 자체도 이제 프로토콜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저 프로토콜도 아까 보시면 아까 사료가 그냥 연관 타입으로 아무 제약 조건도 없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 저기 먹는 사료 프로퍼티의 옆을 보시면 잠깐만요. 저기 어소시에이트 타입, 연관 타입 사료라는 연관 타입 옆에 저희가 먹을 수 있는 사료라는 저 키워드를 넣은 것을 볼 수 있죠. 저게 이제 저희가 제약 조건을 설정한 건데, 저 사료라는 연관 타입은 아무 타입이나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먹을 수 있는 사료라는 프로토콜을 채택한 타입만 올 수 있다라는 제약 조건을 저희가 건 거예요. 그래서 아까와 같이 타이어라는 코드는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밑에 말에 또 먹다라는 함수를 수정을 했는데, 이 사료가 이제 이름과 유통기한이라는 프로퍼티를 가지는 것을 저희가 확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컴파일러도 먹는 사료의 이름을 저런 이름이란 유의미한 정보를 출력을 할 수가 있다. 만약에 저런 제약 조건을 넣어주지 않았다면은 저희가 이 사료라는 타입이 정확히 어떤 타입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주소값이 출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타입의 이름이 출력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연관 타입이 사실 타입 파라미터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는데, 이거를 사용하면 이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사실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데, 더 이상 이 동물이라는 프로토콜 타입에 아무 동물이나 집어넣을 수 없어요. 그게 이제 연관 타입이 추가된 직후로 이런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는데, 이제부터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associated 타입은 프로토콜, 연관 타입은 이제 프로토콜을 구현하는 타입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했잖아요. 즉 우리가 변수가 이제 프로토콜 타입을 가진다고 작성할 때 해당 프로토콜 타입과 관련된 연관 타입이 뭔지도 컴파일러에게 알려줘야 돼요. 이 연관 타입은 제네릭과 매우 비슷한데, 이제 저희가 어레이를 선언할 때 저렇게 이 어레이가 int라는 제네릭 타입을 가질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같이 선언하잖아요. 물론 저 int를 생략해도 컴파일러가 알아서 옆에 대입된 값을 보고 추론을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요지는 그 프로토콜 혹은 제네릭 타입을 사용하는 프로토콜 혹은 제네릭을 타입으로 사용할 때 이제 연관 타입 혹은 제네릭이 뭔지 알려줘야 저희 컴파일러가 오해를 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sum이라는 키워드가 새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스위프트 UI 할 때 굉장히 많이 본 키워드죠. 그래서 이 키워드가 정확히 무슨 뜻이냐면 불명확 타입이라고도 하는데, 이 왜 불명확이라고 불리는지는 이제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sum이라는 키워드는 스위프트 5.1에서 처음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역할이 뭐냐면 이제 구체적인 타입 정보를 숨겨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저기 보시면 동물이라는 프로토콜을 sum으로 이제 가린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저 sum으로 오는 동물이란 타입에 어떤 구체 타입이 올지를 숨겨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정확히 무슨 구체 타입이 올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저 sum이라는 키워드는
저 썸 동물이라는 변수, 지역 변수에 동물이라는 프로토콜을 구현하는 단 하나의 타입이 올 것임을 보장을 해줘요. 여기서 단 하나의 타입이란 이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스위프트 UI 할 때 이런 코드를 많이 작성을 했었죠. 저 body라는 프로퍼티가 SomeView라는 그 뷰 프로토콜 타입을 반환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뷰라는 것도 프로토콜이거든요. 근데 어떤 프로토콜이냐면 이제 body라는 연관 타입을 가지고 있는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자 body는 볼 수 있듯이 이제 자기 자신을 제약 조건으로 거는 연관 타입이고, 또 밑에는 이제 저희가 작성해야 되는 이제 body라는 또 프로퍼티인데, 계산 프로퍼티인데, 이제 앞에 보시면 뷰빌더라는 어트리뷰트가 붙은 것도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계속 설명을 하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썸이 정확히 어떤 타입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프로토콜을 구현하는 하나의 타입이라는 것을 보장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지역 변수에 썸 동물이라는 타입을 가지는 지역 변수에 처음에 말을 넣었어요. 그러면 이 지역 변수는 처음에 말이라는 구체 타입을 가진다는 것이 결정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의 타입임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밑에와 같이 고양이라는 다른 타입의 인스턴스를 주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이제 이거는 이제 뷰를 반환하는 함수인데 그냥 랜덤으로 h스택 혹은 v스택을 반환하는 코드죠. 근데 이 h스택과 v스택은 서로 다른 구현 타입이기 때문에 이 코드 내부에서 어떤 하나의 타입을 반환해야 되는데, 하나의 뷰를 구현한 타입을 반환해야 되는데, 이제 조건에 따라서 두 가지 타입을 반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컴파일러가 도대체 무슨 타입을 반환해야 되는지를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스위프트 UI에서 코드를 작성할 때 body에 저런 코드를 작성하면 에러가 사실 안 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뷰빌더라는 어트리뷰트 때문인데, 걔가 알아서 이제 조건문, 뭐 이런 스위치문 이런 걸로 다른 구현 타입이 반환되는 것을 알아서 검사하고 그에 맞는 처리를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실 그 뷰빌더가 나오기 전에는 저희가 하나의 타입을 반환해야 되는 것을 보장해야 돼가지고 AnyView라는 그런 타입을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AnyView가 어쨌든 무슨 뷰가 오든 AnyView로 반환을 해주지만, 근데 이게 성능상 문제도 있고 해서 애플에서는 사용을 좀 지양하고 있는 타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썸으로 어떤 구현 타입이 결정이 된다고 했었는데, 이 썸으로 오는 지역 변수에 어떤 구현 타입이 올지를 결정해주는 부분을 한번 볼게요. 저 지역 변수 같은 경우는 어떤 하나의 동물을 구현하는 타입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저 옆에 지역 변수의 인스턴스를 할당하는 부분에서 여기는 말이라는 타입이 오는 거구나, 그리고 밑에서 또 어떤 동물 2라는 지역 변수에는 여기는 이제 고양이라는 타입의 인스턴스가 주입이 되는 거구나 라는 것으로, 이제 저런 지역 변수 같은 거는 주입하는 코드에서, 그죠, 인스턴스를 할당하는 코드에서 이제 결정을 해주고 정확히 어떤 타입인지. 그리고 저 썸을 함수의 매개 변수로 사용을 할 때는 저 밑에와 같이 저 함수를 호출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호출하는 부분에서 정확히 어떤 타입으로 저 썸이라는 게 대체될지를 결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함수와 마찬가지로 저 body 계산 프로퍼티가 어떤 뷰라는 타입을 반환하잖아요. 그래서 이 코드 내부에서 v스택이 최상단에 있으므로 코드 내부에서 이제 저 썸은 v스택으로 반환이 될 거야 라는 것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썸이 아까 하나의 타입으로 대치돼야 된다는 것을 보장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말을 먼저 주입을 했을 때 다음에 고양이라는 다른 구체 타입은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 any라는 키워드인데요. any로 저희가 바꿨는데 지금
컴파일 에러가 안 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애니는 스위프트 5.7에서 나왔고 그 연관 타입이 있는 프로토콜 타입이지만 이제 런타임에 이 타입 여러 가지 구체 타입을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이 any라는 키워드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예제와 함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저 any 동물이라는 저희가 또 배열을 새로 선언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아까 연관 타입이 있는 그 프로토콜은 사실 그 크기가 다 다를 수가 있었거든요, 원래는. 근데 이 크기가 다른 거의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배열에 넣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열은 사실 랜덤 액세스 컬렉션이라는 그 프로토콜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 랜덤 액세스 컬렉션이 뭐냐면 이제 어떤 배열의 어떤 요소에 접근하든지 항상 상수 타임에 접근되는 것을 보장해야 된다. 이런 프로토콜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배열에 들어가는 요소들이 전부 크기가 다르다면은 저희가 어떤 7번째 요소에 접근할 때 바로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크기가 모두 같으면은 그냥 그 타입의 크기 곱하기 인덱스 하면은 바로 그냥 접근할 수 있는데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바로 상수 타임에 접근을 할 수가 없다. 근데 이제 n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서 이 배열에 저 연관 타입이 있는 프로토콜을 넣을 수 있게 됐고 그래서 저희가 고양이, 말, 고양이와 같이 이렇게 서로 다른 구체 타입들을 저 배열 하나의 배열에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는 포문을 돌면서 이 동물이라는 프로토콜이 가지고 있는 먹다라는 함수를 호출하는데 이거를 이제 컴파일 타임에서는 이 어떤 타입이 그 호출할지 결정을 안 하고 런타임에 직접 하나씩 꺼내 가지고 어떤 구체 타입인지 한번 검사를 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진짜 그 구형 코드처럼 저렇게 출력 결과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existential 타입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애플에서 이 existential 타입이 말은 그 해석하면 존재 타입이라고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은 저희가 평소에도 계속 사용하고 있던 개념이에요. 그 어떤 아무 타입이나 올 수 있는 그런 타입을 말합니다. existential 타입이. 그래서 아까 크기가 다를 수 있는데 크기가 다른 배열에 못 들어간다 했잖아요. 근데 스위프트에서는 저 크기가 다를 수 있는 애들을 모두 저 박스라는 곳에다가 넣어서 관리를 해요. 그래서 박스는 모두 크기가 같기 때문에 저 배열에 넣을 수 있는 거고 근데 박스 안에는 서로 다른 구체 타입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런타임에 저 박스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직접 확인을 하고 관련된 함수들을 호출을 한다. 그래서 이 existential 저 n이라는 키워드는 사실 저희가 처음 접하는 개념은 아니고 existential이라는 개념이 저희가 그 int 배열을 받아서 필터링된 int 배열을 반환하는 저런 프로토콜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다면은 이제 숫자 배열 중에 이제 홀스만 반환하는 저런 객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짝수만 반환하는 객체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필터링 프로토콜 타입을 가지는 지역 변수를 선언해서 이제 사실 필터라는 게 어떤 필터도 올 수 있게 저희가 구현을 해야 다양성의 의미에 맞게 구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홀스만 반환하는 필터 객체를 넣어서 저 숫자 배열을 필터링 하면은 14579가 나오고 밑에는 짝수만 반환하는 필터 객체를 넣으면 2468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저 숫자 배열을 필터링이라는 프로토콜 타입이 사실 existential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any라는 키워드를 붙여야 되는데 왜냐하면 다른 어떤 타입으로도 대체될 수가 다른 어떤 타입이 런타임에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스위프트에서는 이전까지는 이 any를 붙이지 않고 그냥 프로토콜 자체만 붙여도 그냥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정을 해놨어요. 근데 이 any랑 existential 타입 사용엔 저희가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어요. 이제
아까 런타임에 다른 어떤 그 인스턴스도 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성능을 좀 저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를 이제 다이나믹 디스패치라고 하는데, 저희가 뭐 예를 들자면 이제 이 반대되는 개념으로 스태틱 디스패치가 있거든요. 근데 스태틱 디스패치 같은 건 이제 어떤 이런 엑시스텐셜 타입이 아니고 어떤 구체 타입을 그냥 직접 사용할 때 사실 컴파일러가 어떤 함수가 호출될지 직접 그냥 미리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함수 호출하는 그런 코드들을 모두 제거를 해버리고 그냥 직접 구현 코드로 대체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라이닝 작업이 이루어져서 이제 스태틱 디스패치가 좀 성능이 좋다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다이나믹 디스패치는 그런 컴파일러가 그런 최적화 작업을 수행하지 못해서 성능을 좀 굉장히 잡아먹는 그런 방식, 함수 호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아까 저 프로토콜 타입이 사실 엑시스텐셜 타입이라 했잖아요. 근데 스위프트 6에서 저 n이라는 키워드를 붙이는 게 굉장히 강제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any 키워드를 강제로 붙임으로써 우리가 이게 엑시스텐셜 타입이라서 다이나믹 디스패치로 성능을 좀 많이 잡아먹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저희가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게 좀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때까지 배운 some과 any 키워드를 어떤 경우에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동물이라는 타입을 받아서 그 정보를 출력하는 함수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근데 저기 저희가 some 동물로 적어놨잖아요. 그래서 이 매개 변수로 들어오는 저 동물이 정확히 하나의 구체 타입임을 보장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다이나믹 디스패치 같은 방식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함수 내부에서 이제 저 동물의 어떤 함수를 호출하거나 프로퍼티를 사용하는 건 그런 스태틱 디스패치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 근데 만약에 저 some 동물이 any 동물로 바뀌면은 뭐 물론 동작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사실 any 동물이라는 게 하나의 타입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저 함수 내부에도 이 다양성을 위한 검사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다이나믹 디스패치가 이루어져서 성능을 좀 저해할 수 있다. 그러면 any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어떤 뷰 모델이 있고 이 뷰 모델에서 그 어떤 필터를 하는 모델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사실 사용자가 만약에 어떤 리스트가 있다고 쳤을 때 이 홀스만 반환하는 필터를 사용하고 싶을 수도 있고 짝스만 반환하는 필터를 사용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런타임의 유저의 액션에 의해서 언제든지 이 필터라는 인스턴스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저 any를 붙여서 런타임의 다른 어떤 타입으로든 교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시하는 게 이제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저 필터 객체 함수를 호출할 때 다이나믹 디스패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능상으로 조금 손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사실 그렇게 큰 성능 손해는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굉장히 좀 평소에 실수했던 걸 하나 발견을 했는데, 저희가 저렇게 let으로 선언을 해버리면은 사실 여기에 어떤 저 숫자 배열, 저 프로토콜 타입을 구현하는 어떤 타입도 올 수 있지만 사실 변경될 가능성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그래도 그냥 저렇게 아무 타입이나 올 수 있는 엑시스텐셜 타입을 저렇게 선언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저희가 사용을 할 때 저렇게 엑시스텐셜 타입 말고 하나의 구체 타입이 올 것임을 이제 some 키워드나 혹은 제네릭 제약 조건을 사용해서 이제 보장을 해주면 저 뷰 모델 내부에서도 이제 스태틱 디스패치로 성능상의 이점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이제 하나의 팁을 배웠습니다. 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 이게 굉장히 좀 뭔가 난해한 것 같은데요. 일단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